휴대전화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청주에서만 3천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도는 정착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민원과 마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빈 공장터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 적발과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와 청주시의 행정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처분 용량에 대한 해석이 다른 지역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시행 한 달을 맞았는데요. 시민들의 참여로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단속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불법 주정차 근절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화전 옆에 버젓이 주차된 승용차.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멈춰선 택시.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버스를 타려는데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를 지나서 타야 되니까 버스 타는 게 좀 위험하고 불편했어요. 지난 한 달 사이 주민신고제로 청주에서만 3,000건 가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림잡아 하루 100건 이상 되지만 운전자들의 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별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면 차도 막 저쪽이고 여기 사방팔방이 신호등 횡단보도에다가 이렇게 받쳐놓고 차도 빼지도 않아. 단속에 예외 없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도 큽니다. 배달하시거나 이제 짐 내리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과를 1분으로 하면은 이제 생계 위협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많이.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에 청주시의 고민도 복잡합니다. 지난해 기준 청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홍보도 있어야 되겠고 궤도를 거쳐서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충분한 홍보가 되진 않았어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사상자만 7천여 명. 신고와 처벌이 능사가 아닌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세계 유일의 국제 종합 무예 경기 대회인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개막이 내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제 경기 대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태권도와 유도, 무에타이 등 20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고 현재까지 11개 종목에 73개국 1,73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회는 오는 8월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충주 일대 9개 경기장에서 8회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성의 빈 공장터에 폐기물 수십 톤을 몰래 파묻던 일당이 적발됐다는 소식 지난주 KBS가 처음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사유지는 누가 왜 빌려서 어떻게 쓸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보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에 있는 모 대기업 소유의 공장 부지입니다. 길이 50m, 깊이가 3m나 되는 구덩이에 몰래 버린 폐기물과 폐비닐 40여 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늦은 밤 25톤 화물차가 공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이 부지는 과거 모 대기업이 물류 창고로 썼던 공장 터입니다. 2015년 말 시설 운영을 중단한 뒤 부지를 다른 개인과 업체에 빌려주다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음성군이 불법 투기 업주 등을 고발한 데 이어 부지 소유주인 대기업 측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땅을 파거나 이런 거는 다 계약 위반 사항이고요. 저희는 오로지 이제 창고를 창고로 쓰거나 또는 공장으로 쓰는 용도로만 한정해서 임대차를 했던 거죠. 실제 음성군의 기업체 현황 자료 등에는 문제가 된 부지가 누구 소유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빈 공장 등 이런 부지 임대 계약이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빌린 땅을 누가 어떻게 쓸지 신고 대상도 아니어서입니다. 폐기물 처리 신고가 돼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갖다 놓은 거죠. 빈 공장에다가. 각종 불법 투기와 매립, 소각 등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유지.
결국 마을 등 자체 감시와 주민 신고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인 클랜코, 옛 진주산업과 청주시의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청주시가 사업 허가를 취소한 근거 법령이 잘못됐다며 업체가 모두 승소했는데요. 법리 다툼이 치열한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은 처분 용량입니다. 업체의 폐기물 처분 용량이 늘면 행정기관에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처분 용량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 겁니다. 개조나 증축 등으로 소각시설의 물리적 용량을 늘린 것으로만 볼지 아니면 실제 태우는 폐기물의 양이 는 것도 처분 용량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동안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이 법조항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돌연 왜 법리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됐을까요? 클랜코와 마찬가지로 이 법령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소송을 건 경기도 화성 업체의 사례를 보시죠. 진희정 기자입니다. 2017년 클랜코와 함께 폐기물 과다소각 혐의로 적발된 경기도 화성의 폐기물 처리업체. 2015년부터 2년 동안 폐기물 4만 9천 톤을 불법 소각해 환경청과 화성시가 각각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으로 처벌 수위가 감경되면서 처분을 수용하는 듯 했던 이 업체는 돌연 두 기관에 각각 소송을 걸었습니다. 클랜코와 마찬가지로 처분 근거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는데 두 재판의 결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화성시와의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환경청과의 재판에선 패소한 겁니다. 먼저 업체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처분 용량은 소각로 증축 등 시설의 구조적 변화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각량이 늘었다고 재허가 사안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주 클랜코 소송 1, 2심의 재판부와 같은 해석입니다. 반면 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시설 자체의 증축, 개조가 아니더라도 폐기물을 과다 투입해 소각한 경우도 처분 용량이 는 것이라며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반대의 판결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문제의 시행규칙을 손봤습니다. 처분 용량의 범위를 시설의 증설 등은 물론 그 밖의 방법, 즉 소각량 증가의 요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못 박은 겁니다. 시설 증설 없이 130% 이상 초과하는 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별개로 더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클랜코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바뀐 규칙을 적용해도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더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물리적 증설만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말 많은 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청주시와 클랜코의 재판. 폐기물 업체를 제재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뒤집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안일한 대응으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부기면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미루다 항소심에서 패했고 옛 진주산업, 클랜코와도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됐다며 더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한 지 한 달도 안 돼 삐걱대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위원 11명 중 7명이 특위 활동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사임계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장단 등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소비자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생산자 모두 상생하며 로컬 푸드 전문 매장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매장 한 곳에 자리 잡은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농산물 진열대에는 생산지와 생산자 이름을 표기해 이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 상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지와 가까워 싱싱하고 유통 비용까지 없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좀 저렴하고 싱싱하고 좋아요. 다른 데보다 상태가. 그래가지고 잘 와요. 또 다른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매장 물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의 수익은 매달 100만 원 이상. 고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면서 참여 농민도 5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자기 이제 소일거리도 되면서 내 소득 사업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월 수입 한 150만 원 정도는 항상 유지되지 않을까. 소비자 만족도는 물론 생산자 참여도 늘면서 로컬푸드 매출 규모도 증가세입니다. 2017년 충북 지역의 농협 로컬푸드 매장 매출은 74억 원 정도, 지난해에는 89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개 지역 농협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매장도 올해는 청주 오송과 진천 덕산, 음성 맹동 등 10개 지역 농협까지 추가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질 좋고 저렴하다는 믿음과 신뢰 속에 로컬푸드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청주대 교수회와 노동조합 총동문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해 교육부가 김윤배 전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를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최근 대학교 측에서 결과 보고를 8월 말로 늦춰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총장의 논문 표절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이미 부적절하다고 판정한 상황이라며 학교 당국이 보이는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 우유를 먹은 학생들이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어제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6명이 복통을 호소한 데 이어 오늘 추가 환자가 발생하면서 모두 14명의 학생이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1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